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진숙 교수입니다. 저는 그 학부에서 뭐 기본 상담 과목들도 강의하고요. 뭐 가족 치료, 부부 상담 이런 쪽의 강의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서 전혀 졸리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부부 상담심리학부 선배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 비팍 설명회 부분으로 이제 기획을 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에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또 어떤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내가 이 공부한 거를 계속 연장해서 직업적인 그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참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계시고, 현재 재학생도 계시고요. 또는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거나 다른 직업을 개척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경험을 한번 같이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겠다, 이제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작년에도 이제 이거를 했었고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개척해서 이 상담 전문가로서의 상담자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선배들이 참 많으신데, 딱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딱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섭외하고 싶었지만 이제 제한적이어서 그 중에 핵심 기수들을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오늘 이 네 분이 각자 한 10분 정도, 10분은 절대 넘지 마세요. 네. 10분 이하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한 분 끝날 때마다 각 어떤 분이 하실 건지 조금씩 소개해드리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맨 처음에 순서가 이제 김경선 여러분의 선배님이신데요. 이분은 저희 학부를 지금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시고 임상심리사 2급을 졸업하기 전에 취득하셨던가요?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벌써 이게 이제 국가자격증이에요. 취득하셨고, 그리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하셔서 그쪽에서 또 상담심리사 2급을 석사과정 중에 또 취득하시고, 지금 현재 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어요. 상담 전공으로. 그리고 현재 독서치료에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재라는 필명도 갖고 있고, 하재 독서치료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 SDU 심리상담센터에서 레지던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에서 독서치료 주제로 강사하고 계시고요. 또 도서관, 교원, 연수 등에서 독서치료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독서치료를 자기의 전문 특수 영역으로 개척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서 그쪽으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면서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선배님이세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선이고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되게 부끄러운데요.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있어서 와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가볍게 소개하라고 하시더니 교수님이 더 무겁게 해주고 그러시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상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원래 독서치료를 하다 보니까 독서치료라는 게 좀 기법 중심이고 뭔가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정말 상담에 독서치료 이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SD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는 상담심리학부가 디지털대학교에 있는데 몇 군데 없었어요. 근데 전 중심으로 봤던 게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이렇게 잘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교육심리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SDU가 임상심리 전공하신 분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매력을 느껴서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그 많은 부분들에서 새로운 길을 좀 열어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두려워했었거든요. 많이 떨고 이랬었는데,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나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시키고, 또 제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일 먼저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제가 막 졸업할 무렵에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었는데, 그때 1기, 2기 활동했던 것을 수련 과정으로 해서 임상심리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이전에 이제 선배들이 임상심리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시험을 보고 났더니 1차 합격했는데 수련 그 확인서가 없으면 이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지숙 교수님이 한부사님으로 계셨는데 막 쫄라서 센터에서 활동한 걸로 좀 확인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렵사리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임상심리사 수련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좀 가볍게 탈 수 있었고요. 아마 그때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1차 합격해도 2차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가 저한테 참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그렇게 임상심리사를 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제가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3년 만에. 근데 막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3년쯤 되니까 학점이 다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또 우연히 그냥 대학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서울의료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하고 학부과정하고는 다르니까 상담심리사 시험을 보는데 공부가 기초가 되는 게 또 SDO 과목이더라고요. 다시 들었던 과목들 재수강하면서 그렇게 자격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든 상담심리사든 공부할 때는 거의 제가 SDO 강의 들으면서 다른 오프라인 강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두 분은 돈 주고 가서 배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강의만 듣고 자격증을 다 탈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돈을 주고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교수님들 강의가 자격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상담 수련을 받는 게 참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론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임상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주 가서 좀 힘들게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는 시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참 밑거름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1기, 2기 때도 했었지만 현재도 중간중간 이렇게 가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 가끔 뵙지만 이렇게 찾아가면요 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대학원 진로 때나 이런 어떤 상담자의 어떤 길을 좀 찾고자 했을 때 진로 상담에 대해서 김지숙 교수님이나 이재영 교수님한테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이랬을 때 정말 진솔하게 저에게 필요한 상담을 좀 해주셨던 부분들이 저는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두 분 교수님들이 해주셨던 진로 상담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해주셨던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좀 문을 두드려서 같이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현재 상담자로서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저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또 경험하면서 채워가야 될 부분이지만, 밑바탕을 참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혼자 하는 공부더라고요. 근데 이 혼자 하는 공부 안에 밑거름이 이렇게 없었다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어가는 길들이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현재 상담 전문가 과정을 하기 위해서
수련도 받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정남은 교수님 얘기부터 쭉 이어졌던 것 같은데 상담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자기 이해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 한 케이스 하고 아니면 제가 하는 독서 치료를 하게 될 때마다 제가 가장 참 이 상담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제가 함께 치유했다는 경험이 있을 때 이 상담은 진짜 효과적인 것 같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의 자신에 대한 어떤 수련도 같이 하면서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SD에서 지금 그 밑거름들을 많이 탄탄하게 하셔갖고 쭉쭉 뻗어가는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자격증 준비하는데 특히 어떤 게 어려웠냐든지 뭐라든가. 그래서 이 발표가 다 끝나면 나중에 아마 한 부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있죠. 예, 그때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모했다가 한꺼번에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에는 이창현 학우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아까 김경선 씨는 졸업한 학생이고 이분은 현재 재학생이세요. 재학생이시고 이분도 잠깐 살펴보면 아주대 건축학과를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고 다놀드 센터에서 요가 명상 지도를 쭉 하셨고요. 현재는 그 학원에서 상담실장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불교와 심리학의 접목에 대한 관심, 고민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창현님 또 초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에 입학한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우리 김경훈 선배님께서 원고를 하나도 안 보시고 발표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담이 되는데 좀 원고를 좀 준비를 해와서 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공부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글쎄 참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공부를 저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이런 영성이라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나오지만 대학교를 중간에 아예 그만두고 그쪽 관련된 이렇게 길을 걸을 정도로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아까 정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모드 첨사 3종 세트 있죠? 예. 그거하고 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알려주세요. 미리 웃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영성을 다루려면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영혼론이라는 게 어떤 철학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의 영혼이 또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참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 항상 좀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이제 배우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저는 글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어떻게 이제 가다듬을 수 있을까, 더욱 그래서 어떻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좀 제가 편안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만족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선배님보다는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 여유라는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았는데, 또 원래 좀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 취미를 그냥 공부를 하는 거랑, 그 이제 학점 그 생각해가면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랑은 좀 또 다르잖아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하다가,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 좀 궁금한 점을 많이 찾아가면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그 이해한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굴려보면서 그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질문을 몇 개 정도 했을까 한번 세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양 빼고 그러니까 전공 10과목에서 100개 넘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할 때는 그 한 2-3개 아니면 5개 정도까지 세트로 묶어서 하니까 아마 200-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질문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그 일종의 공부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약간 그런 제 취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비난할 때도 있고 좀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제가 감사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성의껏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질문에서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빗나갔을 때 교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이렇게 타일러 주시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그게 그때 정말로 이렇게 가슴으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아까 지역 스터디 모임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을 이제 초청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스터디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교수님께 미리 이제 질문을 한 4가지 정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직접 프린트를 해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와서 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너무 저는 고마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의 어떤 이제 한계를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또 온라인 한계가 더 극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또 스터디가 아까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집이 대전이라서 대전 충청 지역에는 충청 패션이라는 이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근데 모이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뭐 공부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수다를 떨 때도 있고, 뭐 전화로 이렇게 서로 서들기도 많이 떨기도 하는데, 결혼식 때도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고, 결혼식 날이 거의 뭐 정모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참 배려받고 사랑받는 이런 경험은 참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점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좋았고, 그래서 SDU 우리 상담심리학부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경험들 외에도 제게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좀 생기기를 많이 바랬는데, 특히 아까 천산 3종 세트 완벽주의, 스스로를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제가 스스로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놓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든지 뭐 실습하는 이제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기회들을 아마 접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평소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탁 맞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마
경험들을 조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생길 때마다 많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놀랍고 감탄스러웠던 거는, 전 원래 이제 베이스가 어떤 영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명상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이 종교가 굉장히 관습적이고 매너리즘적인 그런 부분에 빠져있는 동안에 이런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이론들이 나오고 또 그걸 또 뒤집는 이론들이 나오고 또 많은 임상 현장들에서 그게 검증되고 재평가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이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된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서조절과 행복이라는 이제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과목 마지막에 정서조절의 종합적 4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수강을 하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어떤 불교 수행의 어떤 가장 요체 핵심을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이렇게 접하면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정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구조나 작용을 모르고 무조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좀 현명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목표 달성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도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 심리의 길이 희망을 품은 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간의 마음이 무조건 돌진할 때 많은 고통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잘 다루어지고 이 마음이 잘 개발될 때는 정말 유익하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을 다루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루한 한자라든지 아니 자기 신변잡기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언어로 기술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세상에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게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어떤 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D 상담심리학부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또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공부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도 참 그 과정 중간에 매우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보다 아마 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힘을 내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이정상 선배님이신데요. 이정상 씨는 저희 학부의 초기 역사를 같이 한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희 학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센터도 갖추고 교과과정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초기에 막 이것저것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아주 초기에 들어오신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부의 성장과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은 저희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그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이 가대를 아마 저희 학교 출신으로 처음 들어가셨던 분이죠. 그 학군대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는 가대 상담대학원은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웬만큼 상담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그 희망하는 선호 1, 2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렇게 오프라인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몰리는 가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대학원에서 이런 온라인 학생을 뽑아줄까? 뭐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정상 씨를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필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대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온라인 대학 졸업생이라고 해서 도대체 뭐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한번 봤다. 그랬더니 시험 그 답안지도 참 잘 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여러분도 절대 뭐 내가 온라인 대학을 졸업해서 못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전혀 그건 핸디캡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저는 이정상 씨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버리네. 깨달았고, 이제 현재는 그 서초 여성회관 상담부의 상담부장님으로 계시고요. 몇 가지만 골라 얘기해 드릴게요. 충주 음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위원으로도 계시고, MBC 오늘 아침에도 출연하셨네요. 부부상담사로. 저는 못 봤지만. 그리고 아마 한국강사협회 소속의 명강사로 등재되어 계신데요. 기대가 크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정상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심리학부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저는 저 지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충주에서 다녔는데요. 배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절실하고 절박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3년에 이제 조기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과연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한 이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인지도나 또 활용도 면에서 어느 정도의 정말 영향이 저에게 있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선배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신 것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몇 년 전에 제 심정이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초대를 받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좀 달려왔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 경험을 나누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나름대로 자충우돌 그냥 파란만장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경험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배동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서초 구립입니다. 구립 여성에게 상담부의 이제 부장으로 있는데요. 저희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직원은 6분이고요. 9가지 파트의 상담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부부, 가족부터 시작해서 놀이와 특수체육, 그리고 아까 독서와 음악, 미술까지 쭉 해서 9가지 파트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은 22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까지 하시는 분들에서 42분 정도 되고 계십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기도 하고 또 보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는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석박사 다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도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 가지 길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저는 또 제 경력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학부에 다닐 때 저는 개인 사설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한 달 빠지는 5년을 사설 상담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방에 사는 게.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열정만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한계도 저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을 돕는 그런 행복함도 있지만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고려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시행착오적인 게 있었어요. 이제 순수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5년 정도 하다가 상담사로서는 평생의 직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서울에서 제가 이 상담사로서 평생의 그런 직업을 정말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로 오게 되었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오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서초 여성회관의 상담부장으로 오기 전에는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왔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이제 정말 우리 동문들께서 공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이버 대학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령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뭐 충분히 이 요령으로 이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라 그래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히 대학원에 갈 때 저는 정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확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가서 보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이었고 그 중에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중에서도 면접에서 또 50% 떨어졌습니다.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가대가 지금 더 높습니다. 제가 작년 정도 보니까 12대 1 막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막연함이 있었죠.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부한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정말 영향으로 나에게 내재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학대에 들어가면서 그 의문이 풀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공부들이. 수월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서 공부할 때 정말 제가 공부 방법이 허리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자기 자신과 좀 약속을 하고 이 전문성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고요. 교과서 충실하시면 됩니다. 교환 열심히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 반드시 교과서에 충실하셔서 하시면 실력 어디 안 갑니다. 그죠? 아시죠? 실력이 있고 없고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철장 공부, 정말 정석적인 공부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실력이 없다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박사신 선생님들이 40여 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함께 이제 부서장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부족하거나 또 실력이 없으면 버텨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제가 여기 SP에서 공부하면서 다져진 그런 실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고 최선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하나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직업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청소년 지원센터였습니다. 거기에 상담 봉사하겠다고 제가 스스로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의지를 표현해서요. 이제 제가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제가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지금 이제 검찰청 내에 있는 음성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두고 무엇을 찾으시면
길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경험 말씀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상담팀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뭐냐면, 상담에 대한 그런 내전에 정말 역량이었습니다. 막상 현장에 왔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요. 그런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복수 전공을 좀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희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상담심리 학사 자격과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그 사회복지 1급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기관 자체가 사회복지 기관이죠.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공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상담 심리에 대한 배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다행히 제가 그게 자격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채용이 돼서 했는데, 그것도 우수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 전공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요. 그리고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것은 뭘까요? 건강가정사 과목 이수했기 때문에 갔겠죠. 예, 활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 SDU에서 시간제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평생교육사입니다. 지금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좀 많아지고, 또 분야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실 때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공부와, 그리고 목표를 두면 사이버라고 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선생님들이 시작하셨고, 또 이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더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시죠?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메이저리그에서 9회 연속 우승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최소 키가 가장 작은 우승자인데요. 이분이 하신 겁니다. 캐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인데요. 더 열심히 훈련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누리게 된다.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해서 정말 준비하는 자에게는 늘 기회는 가까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 순서는 이제 우리 김우진 선배님이신데요. 이분도 졸업생이시죠. 졸업하셨고, 이분은 이제 재학 중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저희가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과 종강 모임, 개강 모임, 학생과의 만남을 이제 종종 하는데, 그때 자격증이 엄청 많지만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라. 취득할 거면. 그리고 그런 자격증에는 이제 첫째 국가 자격증으로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그 중에 직업상담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때 이제 김우진 씨가 듣고 나 이 자격증 준비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이 쉽지 않거든요. 그거 패스하시고, 또 직업상담사 이제 합격자들 상대로 하는 교육에서 또 인연이 잘 닿아서 대학 진로상담센터에도 근무하셨었고, 또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청소년 팀 직업상담사로도 이제 계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조금 더 내가 이쪽 영역의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숲대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시죠? 여성인적 자원 개발 전공, 네, 전공으로 지금 대학원 재학 중이시면서 지금 이 인지어스라는 그 회사의 대외 업무 협력 팀장.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출발은 여기서의 공부와 그런 어떤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본인 스스로가 꾸준히 키워가면서 계속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오신 이제 그런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또 경험을 들어볼게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이 저희 대학원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동기생이 결혼을 하면서 기말 시험을 당겨서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이제 그런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제가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나 가고 싶다. 가가지고 저의 오늘 여기 이 자리 선 목적은 후배님들을 뵙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수님께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진짜 가고 싶다. 가서 하고 싶으니까 좀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조교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 상담사 이걸 하기 전에 서울디지털대학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학년으로 2007년도에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했는데 그때 편입할 당시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가족 중에 2명이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픈데 이게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병이어가지고 계속 하루가 밥을 하는 걸로 제가 24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밥도 2가지를, 하나는 쌀밥을 해야 되고, 하나는 잡곡밥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24시간 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를 거기다 다 던져놓고 밥을 하면서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나를 알고 싶어서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이제 가족들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학비도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종강 모임에 이제 와가지고 교수님하고 이런 자격증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직업 상담사가 뭔가를 조사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쫙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교육이 경기대학교에서 여가부에서 이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이 그날 밤까지 마감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지금 컨텐츠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로 그날 사진도 붙이지 않고 서류를 지원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취업이 됐어요. 그 교육을 받는 중에 2달 그 교육 과정 동안에 강의를 해주러 오신 교수님들이 되게 이쁘게 봐주셨어요. 그 더운 여름날 항상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후배님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수업을 2달 동안 지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 들었더니 그 학교 취업지원실에 대학 취업지원실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한 명을 그렇게 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좋은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좋은 회사 일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상담심리 공부를 했고 처음 시작은 나를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직업적으로 임상심리사나 이런 전문적 상담심리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그 전문적인 길을 가고 싶은데 직업 상담사를 상담심리 쪽에서 볼 때 그건 상담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중간 모임에 와가지고 우리 김진숙 교수님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쪽에서는 직업 상담사는 상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담 전문가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너무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직업 상담은 상담 심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또 직업학이라는 또 다른 전문 분야를 접목한 분야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데 똑같은데 상담 심리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나는 상담 심리를 기본 베이스로 직업학을 공부하는 그런 2가지 학문을 절충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앞에 우리 선배님들처럼 카톨릭 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 분야의 전문 이제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찾았더니 뭐 경기대 직업학 대학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한국 폴리텍 대학에도 있고 저기 광운대도 있고 이런데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싶어서 숙대 이제 그 특수대학원 여성인재
여성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HRD 분야는 되게 많은데 WHRD는 여성인적 자원 개발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전공으로 해서 지금 3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지금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저기서 2년이 된 분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제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자격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6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딱 2년 반 됐어요. 2년 반 됐는데 자격증 취득하고 일한 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라이시라는 곳이 라인 매니지먼트가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그때 당시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가서 사업을 했고 그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제가 또 1위를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1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지금 인지어스라는 이 인지어스라는 회사는 호주 회사예요. 호주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작년 200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은 올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제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탑을 했어요. 탑을 해가지고 제가 자랑질을 하나 하자고 들면은 이제 이번에 노동부에서 아주 큰 상을 제가 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걸 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좀 급여도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간 케이스고요.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 여기서 상가팀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앞에 우리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복수 전공하신 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을 했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시 서울 디지털 대학에 그 시간제로 해가지고 학점은행제로 해서 평생 교육사 과정 공부도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필요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는 되게 높게 지금 사주고 있고 뭐 제가 작은 회사에서 눈을 살짝 옆으로 돌렸을 때 저희 사장님 이하 사모님까지 막 저를 쫓아와가지고 절대 못 간다고 어디도 갈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지금 해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금 이쪽 분야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해오면서 인정받고 있는 게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김진수 교수님, 이지영 교수님, 저기 유성민 교수님 이분들의 도움으로 아까 선배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메일을 한 번씩 썼어요. 교수님께. 답이요. 바로 와요. 그 많은 전국적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메일을 쓰면서도 답이 올까? 내 메일을 읽어볼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그거에 내 고민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포기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도 커리큘럼을 보고 여기를 왔던 것처럼 우리 후배님들도 여기 오셔서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배님들의 얘기 중에 자격증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상담 쪽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 사회복지사 2급 또 뭐 평생교육사도 나왔고 근데 이런 자격증들이 다 미리만 본인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중에 계획을 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 아마 아까도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분의 얘기를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들어봤고요. 다들 보니까 바쁘게 자기 영역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흔쾌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셔서 해주시느라고 이 네 분께 같이 이제 고맙다는 박수 한번 드리면서 시간을